안녕하세요. 소소한 당신의 이야기가 있는 마음마실터 하나의 사심집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입니다. 이 얘기 좀 안 하고 싶은데 계속 하게 되네요. 오랜만에 사심집중이고요. 오늘은 40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40회가 되었어요. 저는 처음 사심집중을 시작할 때 1년이면 40회를 하고 50회도 하겠지 생각했었는데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의 성적을 보니까, 성적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업로드한 횟수를 보니까 참담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찾아오는 사심집중 찾아서 들어주시는 분들께 늘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해 주시는 분들 듣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근데 구독해 주시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께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제 이야기들을 그리고 듣고 가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또 가끔 막 꿀같은 반응도 정성 들여 남겨주셔서 저한테 굉장한 힘이 되었었습니다. 그것들도 되게 감사하다고 전합니다. 주소가 없죠?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12월 28일이고요. 이제 밤입니다. 나 혼자 산다가 하기 전에 제가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나 혼자 산다를 굉장히 좋아해요. TV 프로그램 중에 거의 챙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몇 가지 챙겨보는 게 없는데 그래서 그 프로그램 하기 전에 수다를 마치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근황과 사심 책방으로 이어지고요. 근황은 아마 여러분의 반응과 저의 이야기인데 별다른 이야기보다 제가 그래도 연말에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어서 책에 대한 얘기를 아마 또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 회처럼 사심 책방에서는 올해 읽었던 책 중에 이 책만은 여러분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올해 출판된 책은 아니고 작년 아마 가을쯤 나왔던 책으로 알고 있고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그 책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책의 어떤 일부분들은 녹음을 제가 12월 초에 해뒀었어요. 그런데 바로 찾아오지 못했어요. 그때 아마 바로 찾아왔으면 정말 따끈따끈한 저의 감상 이런 것들이 녹아있을 텐데 그러니까 녹음을 하면 되는데 굉장히 막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이제 더 이상 미루면 내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루지 않고 찾아와 봤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말 할 텐데요. 아무 말 대잔치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할 게 많네요. 먼저 오늘 그럼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팟빵을 통해서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마 올해 가장 많은 댓글 남겨주셨던 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작년부터 댓글을 남겨주신 5월의 선물님입니다. 11월 22일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제가 아직 답글을 못 달았어요. 오늘 바로 달겠습니다. 읽기는 정말 예전에 읽고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만 맨날 느끼고 실천을 못하는지 빨리 댓글을 달도록 할게요. 일단 소개해드립니다. 하나씨 덕분에 오랜만에 추억의 정준이를 소환하게 되었네요. 간만에 감성 뿜뿜한 노래 감상을 했어요. 근황 얘기도 반가웠고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도 반가웠어요. 다 읽으시면 본격 낭독 에피소드로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눈으로 읽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은 또 달라서 그 좋은 문장들을 하나씩 음성으로 듣고 싶네요. 11월도 얼마 안 남았네요. 작년 가을부터 정주행으로 듣기 시작한 사심집중. 힘든 일을 겪으면서 위안 많이 받던 날들이었는데 올 한 해도 역시 고맙게 들었어요. 내년에도 잘 부탁한다고 조금 이른 연말 인사를 남깁니다. 오늘 영하 3도까지 내려간다는데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곧 뵈어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이야기들은 제가 또 한 글자 한 글자 남겨볼게요. 5월의 선물님 덕분에 저도 올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에 댓글을 좀 말로 달자면 제가 지난 회에 정준일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있다. 그 중에서 최근에 나온 리메이크 앨범 중에 동물원의 노래였죠. 우리 이렇게 헤어지기로 해. 그 노래를 듣고 있다. 라는 아마 얘기를 했었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으면 해요. 라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제가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읽었던 책이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었는데요. 신영철 평론가의 책입니다. 칼럼을 쓰셨던 것을 엮은 거예요. 한 몇 년간, 6년인가 8년간의 칼럼을 묶은 책이라고 아마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제가 연말에 다 읽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뭐랄까 선택을 잘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게 있어요. 또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저한테도. 저는 이분의 그런 글을 잘 모르지만 너무 뭐랄까 그런 말들의 아름다움, 언어의 아름다움, 국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되게 감명을 받으면서 읽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책을 낭독할까 어떤 부분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골라야 하는데 굉장히 결정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결정해서 읽어야겠다 해서 밀어놨는데 아직 결정을 못 해가지고 네, 이 책은 제가 연초에 내년 그러니까 며칠 후에 꼭 정해서 몇 부분이라도 읽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의 선물님처럼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이 책이 반가우신 분들은 제가 이분들과 관계가 없지만 요조 장강명 책 이게 뭐라고라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아마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듣고 계신 팟캐스트일 텐데요. 최근에 이 신영철 평론가님이 출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면 굉장히 또 마음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도 굉장히 좋지만 음성도 좋더라고요. 저는 목소리가 좋은 분께 좀 마음이 열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목소리도 좋고 목소리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게 글보다는 조금 더 정제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좀 신경 쓰였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같은 것도 사려 깊은, 배려 깊은 분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 관련된 이야기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조님의 음성으로 이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의 일부분을 또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요조님이 좋았던, 그렇게 선택했던 부분이 실제로 글을 쓰셨던 신영철 평론가도 좋았던 부분이어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훈훈한 서로 막 칭찬하고 이런 따뜻한 분위기의 팟캐스트였어서 여러분도 신영철 평론가님 궁금하시다면 들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다음 회나 아니면 다음에 어쨌든 머지않아서 이 책과 함께 찾아오겠고요.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제 마음대로 몇 부분을 읽어서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싶게 영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업을 잘 못하는데요. 제가 어쨌든 사심 집중을 통해서 얘기하는 책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영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5월의 선물님께서 저는 12월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답변을 해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작년 가을부터 정주행으로 듣기 시작하셨던 이 사심집중 어떻게 듣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힘든 일 겪으면서 위안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셔서 제게 오히려 위안이 됐고요. 저는 작년 겨울부터, 작년 이맘때부터 굉장히 몸이 좋지 않아져서 원래 없었던 증상을 이제 계속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서 되게 저 스스로한테는 위축되고 막 힘든 날들이었어요. 뭐 지금까지도 괜찮다, 괜찮지 않은 막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심집중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들어주시면서 반응 남겨주셔서 제가 오히려 위로를 많이 받았다라고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연말 인사 감사하고 요즘 굉장히 추워서 독감 유행이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꼭 5월의 선물님도 꼭 껴 입으셔서 그리고 너무 추운 날은 최소한의 활동만을 하시길 네, 바라면서 여러분의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좋은 거 많이 드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프면 너무 서럽고 물론 뭐 독감은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 좀 아프다가 지나가지만 지나가기까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아픈 것들이 모두 그렇죠. 늘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제 고쳐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저는 표면적으로 되게 작년부터 와닿아서 여러분도 건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한 게 제일 부럽고 저는 그래요. 요새. 그래서 예, 건강할 때 또 이게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최소한 내 본인을 챙겨가면서 살아가면 좋겠죠. 건강한 것이 건강하지 않은 것보다 좋고 훨씬 뭐랄까 할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그쵸?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건강하지 않아도 뭐 그런 어떤 불편함을 지니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살아가고 삶은 또 계속되고 요즘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저는 많아져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20대 때까지는 그래도 20대 후반 돼서야 이제 히트텍을 윗부분 상의만 입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30대가 되면서는 이제 막 하의 상의 다 껴입고 어떤 때는 막 두 겹을 입고 이랬어요. 작년에 너무 추워서 진짜 옷을 겹겹이 껴입고 했어도 추웠던 게 지난해였던 것 같고 올해도 추운데 그러니까 지난해처럼 막 지난해 너무 추웠던 것 같고 올해도 춥지만 추울 땐 좀 덜 움직이고 따뜻하게 껴입고 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히트텍, 뭐 내복 이런 거 챙겨 꼭 입으시고 목을 따뜻하게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감기가 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도리도 답답하셔도 좀 하시고 해서 겨울 잘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감기가 약하게 왔다가 간 것 같은데 또 올 수도 있으니까 네, 다들 조심하며 삽시다. 맞아요. 저 지난주에 좀 그랬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았다가 지금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괜찮아지는 건지. 어쨌든 네, 따뜻하게 연말을 맞이해 봅시다. 네, 5월의 선물님의 댓글 덕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었었고요. 그 밖에는 아마 별다른 얘기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저의 뭐 지인분들 중에 거의 이제는 안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듣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나 봐요. 들으면서 가끔 생각이 나면 듣고 있다라고 이제 안부 전해주시는 분들 있어서 그때는 참 감사함을 느끼고 또 막 응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럴 때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게 뭐라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어쨌든 제가 시작한 일이니까 뭐 제 인생의 또 어느 한 페이지이거든요. 그래서 뭐 큰일이 없는 이상 계속 이 페이지를 어떻게든 뭐 기간이 지금처럼 되게 뜨문뜨문 올라가든 아니면 좀 자주 오든 뭐 다른 시도를 하든 간에 뭐 이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게 아무 말 대잔치이긴 하지만 뭐 저에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들어주시는 분들께도 점 하나 찍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근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얘기를 하기 전에는 굉장히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녹음을 못 하는데 녹음을 켜면 아무 얘기나 하고 있어요. 오늘도 아무 말 대잔치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제가 막 아픈 얘기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오늘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그 지대널얍이라고 팟캐스트 아시죠?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지대널얍 검색해 보시면 지금까지도 들어주시죠? 끝난 지는 꽤 됐어요. 하지만 많은 애청자분이 계신 그 팟캐스트에 김도인이라는 진행자가 네 분인데 김도인이라는 가명을 쓰는 분이 있어요. 여성분이고 저는 그분이 들려주시던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최근에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그 명상 관련된 뭐 센터 이런 일을 하시는데 유튜브로도 최근 12월과 1월 이렇게 2달 동안 함께 명상하는 시간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명상과 좋은 얘기를 들려주세요. 뭐 질문을 받고 답을 하고 그런데 오늘 와닿았던 얘기는 쩔뚝쩔뚝 걷는다 라는 거였고 쩔뚝쩔뚝 걷는 법을 배운다 라는 말이었어요. 뭐냐면 막 컨디션 좋으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늘 컨디션 안 좋으니까 안 해야겠다. 약간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뭐랄까 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증상과 그런 뭐 아픔이라고 해야 되나? 예, 어쨌든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막 구구절절 얘기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컨디션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일반적인 막 감기 걸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신체 중요한 부분에 증상으로 나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 갑자기 어떻게 획기적으로 좋아지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관리하면서 일단 보는 건데 그걸 계속 그냥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막 일에도 집중해보고 근데 막 어렵죠. 계속 에너지를 막 뺏기는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는 올해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괴로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파고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내려놓고 또 매번 그런 삶의 어떤 그런 굴곡들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늘 지나가는데 올해도 또 지나가는 중이었더라고요. 저에게는 여전히 막 익숙해지진 못했지만 처음보다는 조금 편안해졌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막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쩔뚝쩔뚝 하면서 걷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늘 좋지 않죠. 뭐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막 그런 컨디션을 내 맘대로 막 좋게 끌어올리고 막 나쁘게 가라앉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쩔뚝쩔뚝 걸어가고 그 쩔뚝쩔뚝 걸어가면서 걷는 법을 배웁니다. 라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구나. 뭐 이런 그러니까 항상 그 살면서 여러분도 그렇고 누군가에게도 그렇고 고비가 있잖아요. 그게 뭐 각자 고비가 다르겠죠. 여러 가지 고비가 겹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이 잘 안 사라진다라고 김도인님은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안 사라지네 하면서 쩔뚝쩔뚝 걷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안 사라지면서도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쩔뚝쩔뚝 걸어보기도 한다는 힘든 날에는 그런 말이 저한테 오늘 와닿았었고 그 얘기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에게는 제 올해가 그러지 않았나 쩔뚝쩔뚝 걸어갔고 쩔뚝거리면서 걷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다 배우지 못해서 계속 배워야 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또 감상적이 되고요. 제가 또 며칠 전에 이소라의 콘서트를 갔다 왔어요. 제가 7년 만인가? 그렇게 6년 만인가 7년 만인가 블로그를 뒤져봤더니 그렇게 오래됐더라고요. 이소라의 콘서트를 가본 지가. 제가 이소라 씨의 콘서트를 예전에 이제 막 대학생 시절이었나? 대학을 졸업하고였나? 갔을 때 같이 갔던 친구는 이제 막 가정을 꾸려서 막 아이가 여럿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랑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마 그렇게 육아와 이런 것들로 바쁘면서 같이 갈 친구를 다시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혼자 갔어도 되는데 또 뭐 저도 계속 저 나름의 뭐 방황을 했겠죠. 그러면서 멀어지고 노래로만 그냥 듣다가 또 되게 오랜만에 가보게 되었었는데 가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공연에 뭔가 굴곡이 있기도 하고 그러신가 봐요. 저는 그 내막에 대해서는 잘 몰랐으나 근데 어쨌든 노래는 굉장히 좋았고 근데 되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 아니라 다 굉장히 용 쓰면서 들어야 되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겠죠 아마. 예전에 제가 감상을 엄청 막 자세하게 남겨뒀었더라고요. 또 예전에는 그 콘서트 갈 즈음마다 뭐 이별을 했다든지 아니면 계속 막 광탈의 시점 뭔가 안 된다든지 이런 식이었었어요. 근데 뭐 올해도 뭐 그다지 뭐 예전에 그 만남과 별 다르지 않은 느낌으로 찾아가서 노래를 듣는데 근데 되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진짜 옛날에 갔었을 때 그 가수가 지금 또 노래를 하고 있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하셨던 얘기들이 예전만큼 막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 근데 나이가 이제 곧 50을 바라보신대요. 저도 그러니까 저 나이 먹는 거 대비 그분도 나이를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렇구나 진짜. 거의 인생의 절반 정도를 노래를 계속 하면서 살아온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또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숙연해지고 내가 이 가수의 노래를 언제까지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면서 내년에 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공연의 느낌은 막 무거웠지만 그냥 그런 게 간혹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네, 물론 뭐 노래를 많이 찾아 들으면 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갔던 친구는 처음 보는 공연이었을 텐데 그날 또 컨디션이 좀 첫 공연이었거든요. 그래서 몸이 덜 풀리신 상태여서 좀 뭐랄까 더 무거운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막 좀 더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외의 시간은 뭐 시간이 나면 다른 곳에 다녀오기도 하고 네 영화도 거의 안 보다가 연말엔 좀 봤네요 진짜. 네 영화를 보기도 하고 영화는 그래도 거의 안 본 거나 다름없거든요. 보헤미안 랩소디 다들 보셔서 봤고요. 뉴욕 라이브러리에서인가 제가 그 얘기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긴 장편 영화 이거는 아마 11월에 봤던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최근에 본 영화는 인생 후르츠라는 영화였어요. 그 일본 영화인데 그 되게 노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이야기에 대한 얘기들 네, 이런 영화들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이고 뭔가 행사가 좀 많았던 12월이었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갔어요. 누군가를 축하해 주기도 하고 네, 누군가한테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또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막 궁금한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마음을 실제로 표현했던 경우는 오랜만에라도 막 만나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랬던 경우는 좀 마음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으니까 되게 그래요. 네. 이거 어떻게 그럼 진행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김영하 작가의 강연을 다녀왔었어요. 네. 그리고 뭐 저는 몸에 뭐 그런 컨디션을 계속 체크해야 돼서 건강검진도 원래 또 올해 하는 해였고 그거 말고도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막 처음 해보는 것도 있고 작년에 했던 것도 있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거의 12월 절반이 그냥 지났고 뭐 그랬습니다. 김영하 작가의 강연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 소설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강연이었는데 알쓸 신잡에서 말씀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작가님 책을 제가 많이 읽어본 게 아니더라고요. 그 최근에 나왔던 오직 두 사람이라는 단편집 빼고는 제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소설 같은 경우는. 소설 말고 뭐 말하다 보다 읽다인가 하여튼 그 시리즈는 제가 읽어봤었는데 소설을 왜 읽는가 하면서 뭐 예시 들어준 것들 그리고 소설은 뭐 감정의 테마파크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되게 콕콕콕 집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탄하고 왔습니다. 정말 소설 읽어야 하는구나. 맞아, 내가 왜 소설을 읽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설은 도덕적인 뭔가 제약을 받지 않는 공간이고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도덕률이나 뭐 법에 따라서 막 뭔가가 다 재단이 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공간에서 인간의 감정이 해방되고 그 감정의 해방을 느끼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 그리고 뭐 부정적인 그런 감정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안은 모든 것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다가 그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것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었던 것 같아요. 이유를 찾으려고 하다가 막 아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일도 실제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다 이유를 찾았어야만 했던 것 같은데 20대 막 후반 이렇게 30대 이렇게 오면서는 이유를 찾지 말자. 이유가 없을 수 있다에 약간 기울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들 예전에는 막 진짜 어디가 안 좋으면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뭐가 잘 안 되면 내가 왜 안 됐을까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막 물고 늘어 뜯으니까 이제 막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뒤에는 나았어요. 이유가 없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이유가 있지는 않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냥 그 약간 운명 같은 거죠.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약간 그렇게 마음이 기울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다가 이제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한없이 늪으로 좀 빠져드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부정적인 감정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한 작가님의 말을 들으니까 맞아. 그래 또 이유가 있는 부분이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책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너무 막 두서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갔던 장소나 뭐 이런 얘기들은 또 차차 풀어놓을 일이 있으면 하고요. 읽었던 책 얘기도 이 정산에 따로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냥 후루룩 빨리 하고 오늘의 사심 책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마 지난 회에 어디까지 얘기했었을까요?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읽고 있다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1월 19일 저는 이제 아주 느린 독서를 지향한다고 말씀드렸죠. 대개의 경우. 그래서 필사를 해요. 다 하지 않고 제가 좋은 부분이나 뭐 정보가 담겨 있거나 기억하고 싶은 부분 예전에는 문장이 좋았던 부분만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냥 그 글의 내용이 좋으면은 또 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11월 19일에 장강명 작가의 댓글 부대를 읽었어요. 이 책은 제가 아마 그 즈음에 장강명 작가의 강의를 듣고 와서 이제 강의를 듣고 오면 되게 그 작가에게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그때 가서 이제 막 책 3권을 가지고 가서 제가 사인을 받고 이랬었어요. 그런 경험은 또 처음이었는데 되게 부끄럽네요. 마침 집에 책이 3권이 있는 거예요. 장강명 작가님의 한국이 싫어서랑 5년 만에 신혼여행, 그리고 당선 합격 계급 이렇게 있었고, 실제로 읽은 책은 더 있어요. 표백도 읽었었고 도서관에서 아마 빌렸던 것 같아요. 금은 그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인가 그 책도 읽었었고, 나름 많이 읽었던 거죠. 진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읽은 것 같아요. 한 작가의 책 중에. 댓글 부대라는 책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막 말씀하시고 이래서 저도 읽어보고 싶어서 읽어봤었는데 굉장히 쇼킹한 책이었어요. 제가 만났던,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쓴 장강명 작가님의 책과 초기 작품이 조금 분위기가 다른 느낌? 예. 최근 것들은 그냥 그런데 공통점은 문장이 굉장히 다 잘 읽힌다는 점이었고, 표백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 데뷔 작품 금음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그 부분도 약간 거기에 연장선이었던 것 같아요. 댓글 부대는 뭐 국정원 댓글 부대 막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 근데 사회에 이런 암적인 부분이 정말 있을까 하는, 그리고 되게 묘사도 무겁고 좀 막 징그러운 부분도 있고 했어요. 하지만 네, 잘 읽었습니다. 아, 이런 면이 있었구나. 네, 제가 잊고 있던 그 작가님의 초기의 느낌을 받고, 제가 또 최근에 읽었던 책이 비교적 뭐 이런 사회 문제를 막 이런 식으로 다루는 소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세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부드러웠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되게 색다르게 이런 느낌의 작가였지 이렇게 깨달았던 책입니다. 굉장히 마찬가지로 잘 읽히고요. 읽다 보면 정말 이런 현실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며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네,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댓글의 습성 뭐 이런 것들. 인터넷 커뮤니티는 하나하나가 고유의 질서와 법칙을 지닌 생태계다. 그 세계들은 태어나고 성장하며 진화하고 죽는다. 어떤 것들은 아름답고 어떤 것들은 위대하다. 어떤 섬의 숲은 산불에도 잘 버틴다. 그러나 모든 세계에는 그 자신만의 약점이 있다. 뭐 이런 글들도 있고, 제가 몇 부분을 적어놨어. 중요한 건 미래고 희망이야. 막 이런 보수적인 누군가의 그 글의 등장인물의 멘트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되게 또 배신과 배신을 하는 그런 정글 같은 세계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읽었던 것은 이 장강명 작가가 그 최근에 이제 그 읽었던 작품이나 혹은 작가 중에 권하는 작가분 중에 정세랑 작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부터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분의 피프티 피플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그 보건교사 안은영, 이 책이 아마 제일 먼저 나왔던 책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책도 되게 좋다고 하고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로 만들어질 거라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아직 못 읽어봤고요. 네, 근데 이분의 느낌도 약간 좀 비슷해요. 현실을 담아서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담으려고 하는 문학. 뭐 로맨스도 있고 물론 뭐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 약간 현상과 세태를 담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장강명 작가님과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장강명 작가도 기자 일을 많이 오랫동안 했어서 그런지 거의 진짜 그 지금 현실에 있는 문제, 당대 문제를 좀 녹여보고 싶다라는 식의 시도와 그런 글들을 쓰고 있듯이, 정세랑 작가도 그런 작가 중에 한 분이고, 이분은 여성 작가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 또래, 저보다 조금 많으신가? 하여튼 젊으세요. 그래서 이 작가의 책 읽었는데 신기하게 피프티피플이란 책은 목차가 모든 인물의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50명이 넘는 아마 인물이 나올 거예요. 50명 정도의 인물이 나와서 그 소설에서 계속 엮여요. 그러니까 모든 인물이 다 엮이는 게 아니라
뭐 만약에 정세랑이라는 인물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 김세랑이라는 인물이 나오면 뭐 둘의 인물이 어떤 교차하는 지점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그러니까 한 명의 등장인물의 분량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인공인 소설,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인 거죠. 모두가 자기의 챕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의 챕터로 진행되는 그런 구성이 일단 굉장히 좋았고, 저는 근데 생각보다 좀 여기도 서늘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뭔가 일어나는 일들, 병원에서 뭐 만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서늘한 요즘 세상을 담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강인해진다. 불행을 팔아 일자리를 얻는 것쯤은 마음에 미약한 실금도 굳지 않았다. 뭐 죽음은 너무 가깝다. 언제나 너무 가깝다. 막 이런 것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랑의 기간들이 얼마나 길까. 엉망이 아닌 곳에 떠올릴 수 없었으므로 자식에게 다른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없었다. 이런 것들도 있어. 결혼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결혼은 그 나름대로의 노력이 계속 들어가지만 매일 안도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다. 마음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과 더 이상 얕은 계산 없이 팀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네, 그리고 뭐 가장 잘하는 일이 돈을 별로 못 버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제가 적어놨네요. 오래된 상처를 그 말들이 연고처럼 덮었다. 좀 서늘하지만 이런 좀 덮는 말들도 나와 있고 그런 통찰들이 엮여서 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들이 다 평범한 플랫한 삶을 사는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뭐 정해져 있겠어요? 평범한 인물에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이상한 사람한테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되게 다양한 캐릭터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인간사, 세상 만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죠. 당사자니까, 끄트머리에 서 있으니까. 그래도 오만해지지 맙시다. 아무리 젊어도 그 다음 세대는 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징검다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후회 없이. 네, 이렇게 제가 마지막에 메모해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추천으로 권여선 작가의 오늘 뭐 먹지라는 그 에세이라고 해야 되죠. 음식을 소재로 한 에세이를 읽었는데요. 이 책은 되게 가볍고 정말 후루룩 읽을 수 있어요. 음식과 거기에 관련된 이 작가님의 추억이나 어떤 이야기들. 근데 그 음식들이 보통은 안주가 되는 음식이더라고요. 이분이 굉장히 애주가이신 것 같아요. 뭐 안녕 주정뱅이 이런 소설도 쓰셨고 뭐 어떤 인터뷰였나 하여튼 어디서 본 걸로도 굉장히 술을 좋아하신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서 그러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공부와 음주에 공통점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아니 생각해보면 세상 모든 일이 그렇다. 또 각자의 혀에는 각자가 먹고 살아온 이력이 담겨 있다. 그래서 혀의 개성은 절대적이며 그 개성은 평균적으로 봉합되지 않는다. 집구석에서 한껏 자유로운 나는 더 자유롭기 위해 굳이 여행을 떠날 필요를 전혀 못 느낀다. 진짜 안주자만 붙으면 못 먹는 음식이 없다라는 지론을 가진 작가님의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쯤엔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각자 고민하시라. 오늘 어떤 인간을 발견할지, 오늘 뭐 먹을지는 난 아무도 모르게 파묻혀 소설만 쓸 거다 진짜다 하면서 에세이를 쓴 작가님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신현철 평론가의 책을 계속 꾸준히 읽었었어요. 아마 제가 반 정도 읽었었다라고 소개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다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죠. 이 부분이 제일 첫 부분에 메모가 되어 있는데요. 인간은 사건의 진실에 응답하면서 그를 통해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각자의 답을 제출하고 문학은 그것을 음미하면서 삶의 의미를 생각한다.
인물은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제가 표시해둔 부분들이 막 있네요. 있기는. 이 부분을 볼까요? 인간은 무엇에서건 배운다. 그러니 문학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가장 결정적으로 배우고 자신의 실패와 오류와 과오로부터 가장 처절하게 배운다. 그때 우리는 겨우 변한다. 인간은 직접 체험을 통해서만 가까스로 바뀌는 존재이므로 나를 진정으로 바꾸는 것은 내가 이미 행한 시행착오들 뿐이다. 배운다라는 말에 제가 꽂혔다고 했는데 여기 이 평론가님도 배운다라는 말을 많이 쓰셨군요. 이 부분까지 볼까요? 지금의 나는 10년 전의 나보다 좀 더 좋은 사람이다. 10년 후에 나는 더 좋아질 것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믿음조차 없으면 가망 없을 것이다. 문학은 그 믿음의 지원군이다. 피 흘리지 않으면 진정으로 바뀌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거꾸로 말하면 피 흘리지 않고 인생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 공간이 문학이라는 작가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당신이라는 안정제라는 책을 읽었어요. 김동영 작가와 김병수 정신과 전문의가 함께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쓰고 뒤에 또 그 정신과 전문의가 쓰고 교차하면서 쓰는 책인데요. 서로 응답하듯 서로 편지를 보내듯 그렇게 쓴 책입니다. 김동영은 라디오 작가고 에세이로 유명하죠. 뭐 너도 떠나보면 알게 될 거야 였나? 하여튼 그 책으로 굉장히 베스트셀러처럼 많이 팔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신과 치료를 오래 받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막 불안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그런 경험들, 우울증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 의사분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살아왔던 뭐 느껴왔던 것에 대한 이야기 그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작가의 시선 그리고 의사의 시선 이렇게 교차합니다. 뭐 이런 힘듦, 감정적인 힘듦, 뭐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은 뭐 누군가가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걸 겪으면서 이제 본인이 깨닫는 것들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주치의로서죠. 그를 지켜보면서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나 생각났던 자신의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책이어서 네, 저는 네, 무난하게 읽었고 빨리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책이 넘어가지 않지는 않습니다. 불안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제 예측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이건 아마 의사분이 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살 필요 없고 이기적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동안 너무 위만 보고 살아온 나의 마음이 스스로를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조금 천천히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뭘 얼마나 욕심을 부렸고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저 내 밝은 미래를 위해 나는 순진하게 노력했을 뿐이었다. 이 부분은 제가 공감이 가서 적어놓은 것 같은데 아마 김동영 작가, 그러니까 라디오 작가를 하시다가 뭐 여러 가지를 하셨던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한동안 너무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서 공감이 가서 적어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변해버린 나란 사람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었다. 이것도 아마 김동영 작가의 시선인 것 같고요. 아파본 사람은 알 것이다. 아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거기에 아픈 걸 다른 사람이 공감하지 못하는 건 꽤 고독한 일이다. 이것도 아마 김동영 작가의 글인 것 같습니다. 경쟁과 효율, 성과와 이윤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개인은 쉽게 지치고 탈진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생존의 위협 없이 안전하다라는 세 가지 느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아마 의사분이 쓰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은 제가 계속 쪼개서 읽었군요. 그 쪼개서 읽은 부분들이 또 메모가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책을 적어둔 부분을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굉장히 길어지고 있군요. 네, 그래서 신원철 평론가의 책을 어차피 얘기할 거니까 다음번에 더 긴 얘기를 하고 뒤에 아마 정치 파트 이런 부분들이 이어집니다. 꽤 오래 읽었고 메모가 꽤 많아요. 12월 초에도 읽었고 제가 표시해둔 부분이 있군요. 없지 않은데 이게 너무 많아서 아마 어떻게 줄여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짓지 못하면서 시간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12월 초에 계속 쭉쭉 읽었었습니다. 노트 한 권이 이게 좀 작은 노트여서 그런 것 같은데요. 노트 한 권이 신영철 평론가의 책으로 다 찼습니다. 세상에나. 네, 그리고 다음 노트로 갈게요. 마찬가지로 계속 슬픔을 공부한 슬픔. 얼마나 메모를 한 건지. 그리고 나서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김승섭 교수의 책입니다. 이 책을 오늘 사심책방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읽었던 책에 대해서 이제 길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걸 읽었습니다 정도만 얘기하고 다음번에 또 길게 얘기를 할 텐데 네, 이분 책도 제가 굉장히 많은 메모를 했군요. 그리고 김보통 작가의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책이 아직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나온 어른이 된다는 서글픈 일이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필집인데요. 이 책을 또 읽어봤습니다. 네, 조금 어둡고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면서 발견한 것들 이것도 되게 좀 그 인생을 살면서 만난 여행을 가면서 만나고 어디 다른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 그를 통해서 발견한 무언가들 굉장히 좋았어요. 이 마지막에 제가 메모해둔 에피소드는 무슨 할머님들께 아마 봉사를 가셨대요. 젊었을 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진 않는데 치매 할머님도 계시고 막 여러 가지 근데 막 놀러 갔는데 저 할머니한테 막 저 뭐 할까요? 막 이러니까 젊어서 놀라고 안 그러면 나처럼 된다 막 이랬대요. 그래도 저 뭐 해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계속 놀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쓴 부분 나는 쏟아지는 햇살이 가득한 방 안에서 90이 넘는 소녀의 손을 잡은 채 그래요 놀게요 하고 말했다. 그러니까 할머니 계속 놀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는 쭉 놀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설령 돈을 못 벌어 봉고차를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상관없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제와 그녀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녀들의 목까지 놀아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금강산은 못 가지만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계곡으로, 평야로 항상 그녀들을 기리며 그 목까지 필사적으로 놀아야겠다고 나는 다짐한다. 그러니 당신도 네, 놀듯이 살라는 것 같아요. 젊어서 놀아야 된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선우 작가의 이분은 시인이기도 하고 소설을 쓰시기도 했어요. 사랑 어쩌면 그게 전부라는 책도 읽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사랑에 관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네, 사랑. 예전에 참 좋아했던 말인데 사랑을 모르면서 좋아했고 아직도 사랑을 모릅니다. 모든 사랑의 순간마다 함께할 44가지 사랑 이야기. 작가 소개 굉장히 멋있었어요. 시가 여전히 아름다움의 기록 의지라고 믿는다. 30대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소설은 당대 사회에 적극적으로 말 거는 소통 의지라고 믿는다.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청해오면 쓰는 자이고 사랑하는 자라고 답한다. 네, 김선우 시인은 제가 예전에 강연에서 강신주 철학자랑 같이 이분이 소설 원효가 나왔을 때 했던 강연에서 봤었는데 굉장히 다부지고 그리고 또 참여하는 시인이세요. 이분도 막 그런 그 예전에 한진중공업 그 희망버스 이런 것들 강정말 그러니까 사회 참여를 기꺼이 그 현장에 가보는 현장에 참여하는 분이어서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사랑에 대한 얘기들도 저는 이분의 책을
근데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이 책이 그냥 눈에 들어와서 아마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 당신이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사랑에 대한 이 작가의 생각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되었지만 전 여전히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잘 아시는지 잘 아시면 좀 알려주시죠. 네, 사랑 어쩌면 그게 전부. 이 말은 되게 공감이 돼요. 어쩌면 그게 전부 맞죠? 우리가 뭔가에 애정을 쏟는 것도 누군가에게 애정을 쏟는 것도 다 사랑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게 하는 게 어쩌면 사랑이죠. 사랑할 게 없어지면 그 의미를 잘 못 찾고 막 방황하게 되잖아요. 있어도 방황하지만 없어도 방황하게 되는. 근데 메모 저 나름 많이 해뒀네요. 제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담아둔 에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당연한 말들이기도 한데 자기 자신을 먼저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네요. 이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의 시인의 말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대요. 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늦게 알았다. 맞아요. 지금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생을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미래를 만든다. 네, 도망가지 말자. 느끼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하자. 어렵습니다. 생의 모든 문제는 사랑에서 비롯된다. 문제가 생기고 풀어가기를 반복하면서 인생은 진행되어 간다. 모든 사랑은 사랑하는 순간 이미 대가를 치른 것이며 보답 또한 이미 받은 것 아닐까. 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공통점이 있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던 20대의 어느 날 학원 일을 시작하던 첫 무렵이었다. 뭐 이때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얘기들. 근데 저도 이랬던 적이 있죠. 그래서 적어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악착같이 사랑하고 지금 여기 한 번뿐인 생이니까 더불어 함께여서 고맙다라는 이야기. 잊고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두 눈으로 보면 마저 하게 되고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2018년 12월 17일 네, 거의 다 와갑니다. 오지은의 이런 나라도 즐겁고 싶다. 이때부터 이제 좀 가벼운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이 가볍다라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막 쉽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여행기, 에세이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그 습관 같아요. 고쳐야겠어요. 네, 그래서 가수 오지은의 여행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막 여기 이 가수분도 그 우울증이 있었고 그런 얘기를 써요. 마지막 부분에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보면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달간의 유럽 기차 여행에 대한 얘기인데 나에게는 병이 있다. 별것 아닌 평범한 우울증이다. 앓은 지 4년 정도 되었다. 이런 나라도 즐겁고 싶었다. 많은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물론 성배는 없었다. 제가 이게 제대로 쓴 게 맞는지 결국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어디서든 내 마음의 크기만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의 크기는 슬프게도 아주 작다는 것. 커다란 산맥을 보는 여행이 있으면 작은 촛대를 보는 여행도 있다. 작은 마음으로 작은 것들을 보았다. 이런 나라도 즐거웠다. 네, 이런 나라도 즐겁고 싶었던 오지은 씨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잘 읽히고요. 좋아요. 전 유럽 여행을 안 가봤었는데 이런 여행도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마스다미리의 평범한 나의 느긋한 작가 생활이라는 마스다미리 아마 만화였던 것 같은데요. 이분의 만화는 제가 예전에 선물 받고 나서 그 뒤로 이제 막 찾아서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 뒤로 이제 막 구입해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인상이라든지 차의 시간,
이런 것들 최근에 읽었던 거고, 뭐 예전에 막 그 주말엔 숲으로 이런 것들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되게 공감하실 것 같은 이야기를 작은 튀지 않는 그림으로 따뜻하게 그려내고, 말들이 참 좋아요. 그런 깨달음도 좋고, 그래서 따뜻하게 그냥 볼 수 있고 여유 있게 좀 쉬어가면서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적어놨네요. 사람에게는 못하는 일이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 못하는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일, 그것도 역시 그 사람을 만드는 거죠. 잘하는 일만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남이 잘하는 것을 존경하는 마음, 그런 단순함이 실은 같이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게 아닐까. 내 인생이 좌우될 것 같은 중요한 일을 정할 때는 남의 의견을 들여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에 실패했다고 해도 자신의 전부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어렵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마스다 미리 이분이 아마 회사 생활을 하다가 작가가 되겠다라고 큰 도시로 가요. 이제 그 가기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아직 안 자냐? 이렇게 마스다 미리가 왜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제든 돌아오면 되는 거야.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저는 적어놨네요. 이 말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저도 실제로 들은 말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라는 말은 못 들어본 것 같고, 근데 돌아오면 돼라는 말은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 말이 참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감이 됐고요. 맞아요. 이런 마음이 있죠. 누가 가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도쿄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도쿄로 아마 갔었나 봐요, 마스다 미리가. 아껴주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는 나. 그만큼의 무언가가 자신에게 있는 건가? 엄마 미안 외롭게 해서 그치만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네. 마스다 미리의 말이 굉장히 지금 다시 보니까 더 와닿네요. 그리고 정지혜 작가의 사적인 서점이지만 공공연하게 한 사람만을 위한 서점이라는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사적인 서점이라는 처방 서점? 예, 이렇게 뭐 상담 후에 그분에게 어울리는 책을 처방해주는 그런 서점을 2년 동안 운영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정지혜님. 이분이 원래는 독자였다가 편집자였다가 서점 직원이었다가 서점 주인장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들이 그 과정들이 잘 담겨 있어서 여기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을 제가 읽어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곧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자 소개가 좀 인상적이죠. 무언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그 마음은 다른 이에게도 전해진다고 믿는다. 그게 어떤 모습이든 좋아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책 곁을 맴돌고 싶다. 그래서 책 곁을 맴돌면서 살아간 인생 중에서 그 사적인 서점을 만들고 사적인 서점의 시즌 1을 일단 지금은 또 그 접은 상태시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담겨 있습니다. 기록으로서의 매력, 그리고 진짜 책을 좋아하고 책을 사랑하면서 겪은 이 사람의 삶이 그려지는 책이었고, 근데 그게 무조건 책이라는 그 일 떠나서 어떤 것을 막 사랑하고 어떤 것에 애정을 쏟으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이 굉장히 좋았다가 좋지만은 않잖아요. 내가 막 체력이 딸릴 수도 있고 뭔가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만나는 파고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더 좋게 읽었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그 자신의 마음과 비슷한 그런 책들의 글귀들이 담겨 있는데 그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인용된 책들도 굉장히 좋았어서
작가가 정말 많은 책을 사랑하면서 좋아하고 서점을 꾸려가려고 했었구나를 정말 온전히 느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스다 미리의 아무래도 싫은 사람 이라는 또 만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마스다 미리 책을 굉장히 요즘 읽고 있네요. 그냥 평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부럽다. 제가 그래요, 요즘. 아니, 한 지난 몇 년간 그랬던 것 같아요. 평균 이하라고 자꾸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되게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어쨌든 어른들이 정해둔 틀에 맞춰서 살지 못하고 있음이 내가 원해서 못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원해서 못하는 거면 뭐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은 평균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간혹 또 우물을 파기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고 있다. 하지만 알고 있어도 상처받는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싫은 사람이 이러면 상처받죠. 이런 거는 공감이 돼요. 하지만 됐어. 이 정도는. 회사 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화도 안 나네. 그렇습니다. 끝이 정해져 있으면 좀 덜 화가 나겠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만약에 회사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힘들죠. 예. 그 부분이 나오네요. 나도 전에 회사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어. 그러니까 너무 싫었지만 화나게 하면 귀찮으니까 늘 그 사람 비위를 맞췄어. 되게 윗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자리는 어떻게 넘기지만 나중에는 더 우울해져. 싫어하는 인간의 눈치나 봤던 나 자신에게 말이지. 그렇습니다. 눈앞의 일이 지금의 내게는 중요한 것 아니야? 왠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꼬이고 꼬여서 풀리지 않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도망갈 곳이 없다면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면 어쩔 수 없지. 그걸로 된 거야. 너도 이제 36이니까 슬슬 자신의 감을 믿을 나이가 됐지. 그 정도 되면 자신의 감을 믿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존 카바친의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어요. 이거는 김도희님, 아까 지대너략 얘기했던 그분이 추천한 책이에요. 명상에 대해서 잘 써 있는 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좀 뭔가 그냥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명상이잖아요. 근데 늘 지금 여기 소중하다 생각하면서 정작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배울 수 있는 책인 것 같고 우리가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전하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삶을 사는 방법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오직 순간만을 산다. 그 순간만을 사는 경험을 배우는 것이 명상이다. 라는 얘기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뭔가 또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하면 될 것 같죠? 이렇게 읽고 있는 책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나 혼자 산다가 할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심책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연말에 책을 읽으면서 보내고 있고요.